안녕하십니까. Better Property 웨스킹 대표 마이크 인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2 out of 5 룰을 얘기하다가 1030를 살짝 넘어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1031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1031은 거의 쓰실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샀던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가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팔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좀 아깝잖아 이게요. 그래서 1031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31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파는 건 남은 돈을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고 그거를 다음 물건을 살 때 다운 페이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느 분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걸 솔직히 저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1031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 1031이 굉장히 파퓰러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간단한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걸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저는 해봤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해요. 하지만 1031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 every single day 하나씩 한다고요. 그러면 every single day 하는 사람이 빠르게 잘하겠습니까? 1년에 서너 번 하는 사람, 제가 잘하겠습니까? 그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년에 서너 번 하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평생에 한두 번 하는 되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텐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손님께서 하라고 했거든. 해야 되는 상황이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해야 돼. 돈이 너무너무 억울하거든.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안 해. 그러는 거여서,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고, 뭐, 돈도 못 쓰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사정은 내가 뭐, 친하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안 친하니까 제가 뭐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거든 제가요.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아니 안 하면 편하지 나는. 그걸 하는 것도 일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제 불편하단 말이야. 일을 진행하는 게. 근데 안 한다 그러면 뭐 안 하니까 난 편한 거야. 근데 뭐 사람이 뭐 부동산 뭐 일을 하면서 손님의 이익이 최우선인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신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무사가 이게 있는데 세무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니라 세무사가 1031 전문가라는 거예요. 세무사가 1031 전문가일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그 일을 진행한 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지 세금의 전문가지 1031 전문가일 수가 없다고. 그 양반이 그걸 1년에 몇 번이나 해봤겠냐고. 1031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그 전화번호 때문에 그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1031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텐트에 대해서 그냥 가장 간단한 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텐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주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 구글이 있어요. 구글에서 물어보면 구글 다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텐트를 직접 하실 때 그 담당자한테, 물론 부동산을 통해 다 이제 어레인지를 다 해놔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뭐 그때가 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첫째는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금을 다음 물건을 상할 때 쓴다. 첫째. 둘째, 그럼 뭘 할 수 있냐? same alike. 비슷한 거. 근데 이 비슷한 alike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스스테이션을 팔았어. 그럼 가스스테이션만 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모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맞는데, 대부분 경우에 내 건물을 샀을 때, 자,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비즈니스 산다. 그거는 안 돼. 근데 건물을 팔아서 건물을 산다. 그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45 days, 180 days.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팔았어요. 45일 안에 내가 이거 몇 개? 3개. 45일 안에 하나, 둘, 3개를 지정을 해주고 이 3개 중에서 180일 안에 그 중에 하나만 클로징 하면 돼요. 181일 안에 클로징 하면 어떻게 돼요? I told you 180 days. 자, 45일 안에 못했는데 46일째인데 뭐 하나 애담되나요? I told you 45 days. 미국은요 그냥 간단해. 써 있으면 써 있는 거 그대로 해야지. 그거를 꼼수로 부리면은요 뭐 원데이인데 뭐 해줄게요. 사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데이터 하나 바꾸면 되는 거지 뭐. 나 어제 사인했다고 주면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 걸리면은 그 대가가 무지 큽니다. 부동산인 저도 역시 거짓말이라든가 사기를 안 치려고 하는 게 뭔가 잘못하잖아요. 걸리잖아요. 라이센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뭐 복잡한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생각해서는 그냥 첫 번째는 내가 돈이 남은 거는 다음에 넣는다. 다음 물건에 세금은 나중에 낸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same or like 비슷한 물건이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45 days 안에 세기를 결정해서 180 day 안에 산다. 요것만 하시면은 거의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거저거 갑자기 막 바꾸려고 그러시면은 그럼 서로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판 거를 다 넣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팔 때 그때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왜 도움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금을 낼 돈이 대부분 경우에 이제 1, 2만 불 세금 낸다? 그러면 내버리세요. 근데 뭐 큰 돈 아니니까. 근데 세금이 5만 불, 6만 불 되면은 그 5만 불, 6만 불 되는 돈을 세금을 내지 않고 다운페이를 쓸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언제 내요? 이거를 팔 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내가 만약에 10만 불이 생겼어. 그 10만 불을 세금 안 내고 넣었어. 그러면 이 10만 불을 내가 뭐 이자를 쳐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 10만 불 이자가 30만 불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 10만 불에 내가 60년 뒤에 뭐 60년은 그러고 뭐 30년 뒤에 팔아도 역시 그 10만 불은 10만 불인 거예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공짜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탱크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손님이 이제 최근에 어떤 손님이 탱크런을 하게 되는데 뭐 세무사가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였냐면은 이분이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고 하나를 사는 경우였어요. 그랬더니 그 세무사가 얘기를 하더래. 이거를 내가 여러 개를 팔아서 하나를 사면은 그러면 이거를 몽땅 다 올해 파는 몽땅 다 한 군데에 넣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내가 팔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지들이 그냥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넣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A, B, C 있으니까 원래 우리 하나 못하는 거고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넣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걔가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탱크런도 아니고 세무사가 뭘 알겠냐고. 그거는 그 양반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탱크런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물건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양반이 내 말을 안 믿어. 왜냐면 난 부동산이거든. 그런데 걔한테 전화했어요. 탱크런한테. 야 이런 경우 있는데 해가지고 하는데 뭐 세무사 얘기하더라. 세무계를 하니까 세계를 몽땅 다 넣어야 된다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걔가 뭐 똑같은 제가 말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이제. 그런 거 없고 네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고 네가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거다. 단 네가 첫 번째 걸 팔고 나서 45 days가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네가 A란 물건은 팔아서 탱크런을 시작을 했어. 근데 B란 물건을 팔았는데 46 day에 팔았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네가 first부터 44까지 그거를 팔았다면 그거는 거기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판 거는 거기에 못 넣는다는 거죠. 그 룰은 있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5 day, 3 things, notification 저기 뭐 로켓 해가지고 180 day 안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사면 되는 거거든. 그 룰에 기본적인 룰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만 가지고서 하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탱크런은 내가 팔아서 남은 돈 몽땅 세금 낼 돈도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다음 물건에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그냥 엔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찾는 거는 45 day 안에 세 개를 찾아서 180원에 넣고 근데 퀘션이 있어. 내가 돈을 좀 난 빼야 돼. 내가 지금 이런 팔 때 100만 불이 남았는데 100만 불 다 쓸 수는 없고 내가 20만 불 내가 쓰고 싶어. 20만 불 쓰면 돼요. 그냥 쓰는데 그 20만 불에 대해서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거를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또 디테일한 문제를 얘기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텐더리와는 만약에 그러니까 세금을 뭐 내가 뭐 2,000불, 2,000불 낸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안 내도 돼. 내면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세금이 조금 과하다 싶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3만 불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저는 텐더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만 불 저는 큰 돈이거든 되게. 그리고 어차피 그 돈 갖다 내가 지금 은퇴할 나이는 아니니까 뭐가 어딘가 뭐 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한 80만 넘었다. 그럼 나는 세금을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 가실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아직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다음 물고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텐더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일을 매일같이 하고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좋은 대답을 듣고 정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가 빠졌는데 정형외과를 가시면 안 돼요. 이를 빼려면은 치과를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를 빼려고 하는데 안과를 갑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항상 kbstv.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매일 3시 9시입니다. 그리고 또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와 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이크 윤이었습니다.